자, 수학의 힘 36쪽에 예제 1번부터 해서 예제 문제 풀면서 예제가 7개인가 있죠. 그 7개 문제 풀면서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36쪽에 집합의 연산법칙 이용하는 예제 문제들 같이 보겠습니다. 집합 U의 예제 1번입니다.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게끔 하는 문제들이고, 주어져 있는 예제 문제부터 갑시다. 예제 1번. 1번에 A 합집합 B하고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문제 의도대로 먼저 접근을 하면 자, 이렇게 갑니다. 얘는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차집합은 다른 집합과의 연산이 어렵기 때문에 차집합은 우리 바꾸는 것 중에서 A 교 B여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A 차집합 B는 A 교 B여로 바꿀 수 있다. 바깥에 있는 여집합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 B A의 여집합 합집합 B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A도 여집합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괄호 안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 합집합의 B하고 합집합의 B가 똑같지. 그럼 합집합 B로 묶어주는 거야. 분배 법칙을 거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라고 해서 합집합 B로 묶어낸 거야. 그리고 이제 교집합에서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공집합이죠. 공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 합집합 B만 남고 공집합과 B의 합집합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B만 남겠지. 그지? 이게 이제 집합의 연산을 가지고 쭉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이 과정대로 우리도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묶어주셔야 됩니다. 2번에 보면 2번은 A 교집합의 중괄호 B 차집합 A B 차집합 A의 합집합 A 합집합 A 뭐 일단 순서대로 가는 거지. 차집합이 있어서 이 차집합 부분을 A 교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그리고 이제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걸 정리할 건데 서로 다른 세 집합의 다른 연산. 그러면 우리 분배 법칙 쓰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집합 다른 연산 분배. 교집합 A를 합집합 A를 B와 A의 여집합에다 분배합니다. 그럼 B하고 합집합 A가 될 거고 A의 여집합과 합집합 A가 되고 요 사이는 요 가운데 있었던 교집합이 채워진다. A 여집합과 A 합집합은 요거는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전체가 되는데 비합집합 A하고의 교집합 전체 집합이니까 교집합을 하는데 전체 집합은 있으나 마나 얘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결국에 얘가 정리되고 나면 A 교집합 B 합집합 A가 되지. 그치?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집합은 연산이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세 집합이 아니라 집합이 똑같잖아. A가 들어있지? 이러면 요 합집합하고 A의 교집합은 그냥 A만 남는 거지. A와 B. 선생님이 얘네들을 흡수법칙이라고 했었거든. A 합집합 B하고
A하고의 교집합은 그냥 A만 남는 겁니다. 교집합 자체가 A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예제 1번의 이야기가 되죠. 예제 1번에 1번과 2번 두 개를 풀어준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뭐 지금 이게 연산 법칙으로 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 A 합집합 B,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차집합 B의 여집합하고 A 합집합 B하고 교집합의 A 차 B의 여집합이면 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 차집합 A 차집합 B라고 생각해도 돼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것처럼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게 되면 A 합집합 B에서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이 부분이거든. 여기 이렇게 빼내고 나면 남는 게 B만 남는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똑같잖아, B.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 차집합 A하고 B 차집합 A가 이 부분이거든. A를 합치면 A 합집합 B가 돼버렸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중괄호를 쭉 정리해서 여기서 B 합집합 A라고 하는 요거까지 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했단 말이지. 근데 벤 다이어그램 그리니까 B 차집합 A하고 A를 합치면 A 합집합 B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하고 A하고의 교집합을 구하면 그냥 A지 뭐. 자, 지금처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집합의 연산 법칙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단축도 하고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볼까? 여기 좌변에 있는 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찾아보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차집합 B가 이 부분이야. A 차집합 B. A 교집합 B는 여기 있지. 이 두 개를 합치래. 그러면 여기 중괄호까지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게 A야.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합집합 B를 했는데 B가 됐어. A 합집합 B의 결과가 B란 얘기는 이 그림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이어야지 A에다가 B를 합치면 B가 되죠. A 합집합 B가 B란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문제의 조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럼 이렇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조건, 당연히 A 합집합 B는 B가 될 거고 A 교집합 B는 A 작은 집합이 될 거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공집합이 될 거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그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되고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게 쭉 따라온다라고 소개를 드리죠. 어떤 A 두 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가 만들어지면 합집합은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의 바깥쪽이 큰 것의 바깥쪽보다 크고 작은 것의 바깥쪽과 큰 것을 합치면 전체가 됩니다. 이건 하나의 세트야, 세트.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교집합은 A. 1번 틀렸고 A는 B의 여집합 아무런 상관없고 3번 B는 A의 여집합 이것도 상관없고 4번이 맞네요. 4번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되죠. 그 다음에 A하고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가 된다. 전체가 된다. 또 틀린 거죠. A의 여집합과 B를 합쳐야 전체가 되죠. A의 여집합과 B. 4번만 맞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우리 앞에 그 집합의 연산 시작할 때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페이지 25쪽 수학의 힘 페이지 25쪽 맨 밑에 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하고서는 그 표 안에 1, 2, 3, 4, 5번 있잖아. 그치? 1, 2, 3, 4, 5번이 지금 제가 써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A와 B가 서로소일 때 A와 B의 교집합이 없을 때 거기 나와 있는 1, 2, 3, 4번 이게 또 나오죠.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집합 부분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다시 37쪽에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37쪽에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이야기가 거기도 기념 플러스 집합의 배수의 집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배수의 집합이라고 해서 정의하기를 자연수 K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 하자. 그러니까 K의 배수의 집합. 배수를 우리가 AK라고 하는 이 집합의 원소로 만들자. 이게 돼 있는 거고. 따라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K, A3 이렇게 나오면 이 집합에는 3, 6, 9, 12 뭐 이런 값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렇겠지? 뭐 예를 들어 배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A2하고 A3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해라. 그럼 뭐가 되겠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 이게 돼?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걸 원하는 거잖아. 그치?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배수를 원하는 거라 공배수는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 4, 6, 8, 10, 12, 점점점 3, 6, 9, 12, 15, 18, 점점점 자, 이들 사이에 이 두 집합이 A2하고 A3입니다. 근데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6이나 12나 뭐 저 뒤에 가면 18도 있을 거고 24도 있겠지.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 동시에 들어있는 배수를 찾는 거니까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배수 이 집합은 6,
12, 18, 24와 같은 3의 배수이면서 짝수, 2의 배수인 원소들을 갖는 집합이 되겠죠. 배수의 집합은 일반적으로 이게 교집합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A2와 A3,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 그럼 6의 배수의 집합을 찾아내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와 A2, A4 이 두 개 사이에는 2의 배수와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4의 배수보다 4의 배수는 4, 8, 12, 16 하고 나가는 숫자들이고 요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값들이 여기 전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4의 배수는 2의 배수의 부분집합입니다. 4의 배수는 2의 배수의 부분집합이야. 왜냐면 4의 배수는 전부 다 2의 배수니까. 그치? 그러면 4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응? 그러면 교집합은 A4,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합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더 큰 집합,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런 개념들이 머리에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 예제 3번에 나와 있는 AK는 K의 배수입니다. 1번 A2와 A4의 합집합하고 교집합 A3를 합니다. A3의 3의 배수의 교집합을 하면 얘가 N이 된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2의 배수와 4의 배수는 4의 배수가 2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므로 A2,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집합하면 얘는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A2야. 그리고 얘를 A3하고의 교집합을 구하래.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 공배수는 6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n의 값은 6일 수밖에 없겠지. 두 번째, m의 배수는 부분집합이다. A9, A12, A9하고 A12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9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하려면 얘네들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거든. 9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4, 12 36의 배수인데 9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2의 배수인 배수는 A36 36의 배수여야 돼.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정리했을 때 M의 배수는 36의 배수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9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공배수 36의 배수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근데 이런 부분집합이 성립될 때 여기 나와 있는 AM의 M은 36도 되고요. 72도 되고 108도 됩니다. 이 M이라는 값은 36의 배수여야 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M은 36의 배수면 다 돼요. 36의 배수. 그러면 얘는 36의 배수 안에 다 포함되거든. 이럴 수 있는 그 M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세요. 뭐 36이라고 답해야지. M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이 될 수 있는 값은 36이 된다. 배수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야기한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
공배수가 된다.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배수는 6의 배수. 두 집합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교집합이나 합집합에 대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기 1, 2번을 쓸 때 당장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인데 뭐 이제 사실 이 개념만 놓고 보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와 배수라는 단원에서 공부하는 게 전부긴 한데 그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오케이? 괜찮아? 네,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유제를 꼭 풀어봐야 돼. 꼭. 자, 38쪽에 예제 4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먼저 뭐 많이 나오는 연산이라 A 세모 B,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모라는 건 이 문제에서 정해준 거야.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이 모양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을 이룬다. A 차집합 B, B 차집합 A, 뭐 합집합을 기준으로 마치 거울 보듯이 A 차집합 B, B 차집합 A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합의 이름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 차집합에 대한 해석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줘요.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더 많이 쓰는 게 이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 노란색 뒤꿈치 부분을 잘 보면 노란색 뒤꿈치 부분을 잘 보면 마치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만 쏙 뺀 것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내는 형식의 생각을 하는 게 교집합을 뺐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에 대한 부분은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 자, 요 놈을 가지고선 대칭 차집합에 대한 그림을 볼 거다. 이렇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 주어져 있는 문제를 이렇게 볼게요. 자, 문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A 세모 B는 A에서 B를 뺀 것과 B에서 A를 뺀 걸 합친 거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는 실제로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을 빼는 느낌으로 요 정의를 이용해서 똑같은 집합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하나씩 볼 거예요. A 세모 A를 구해봐라. 1번부터 5번 중에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다 해보는 수밖에 없죠. A 세모 B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A하고 A를 선생님 노란색으로 보면 A하고 A를 합쳐. A 합집합 A는 A. 그치? A하고 A 합치면 A니까. 그 다음에 A하고 A의 교집합도 교집합 구해도 A거든요. A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지. A에서 A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면 A,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면 공집합. A에서 공집합을 빼면 그냥 A겠죠. 선생님은 지금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걸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다.
A와 전체, A 세모 전체, A와 전체의 합집합은 전체, A와 전체의 교집합은 A. 전체에서 A를 빼면 남는 건 A의 여집합이 남아야죠. 4번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어. 따라서 얘는 전체가 돼. 5번 B 세모 A하고 A 세모 B가 같은지 확인해라. B 세모 A, B 합집합 A에서 B 교집합 A를 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이렇게 A 합집합 B라고 써도 되고 얘는 B 교집합 A는 A 교집합 B라고 써도 똑같은 거야. 결국에 이게 우리가 시작했던 A 세모 B가 되는 거죠. A 세모 B. 똑같네.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답변들 중에서 세 번째가 틀렸죠. 세 번째는 A의 여집합이어야 되는데 A의 A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다.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다. 이렇게 문제를 주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때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그런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예제 5번으로 넘어가요. 예제 5번으로 가면 예제 5번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는 풉니다. 근데 이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합집합을 제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을 한번 뺀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전체에서 요 A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차집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빼주는 건 교집합을 빼는 거다. A 교집합 B를 빼는 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뭐니 해도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다. 이도 저도 안 될 때 이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어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자. 이게 뭐 어쩌면 제일 많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쓰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개, A가 25개, 이제 B가 안 나오고 A 교집합 B가 나왔네. A 교집합 B가 15개, 12개.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8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이 요놈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라는 뜻이에요. 이제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요 바깥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8개가 있대. 8개가
여기 8개가 있대. 전체가 50개인데 여기 8개라는 얘기는 A 합집합 B가 몇 개야? A 합집합 B는 42개가 돼야겠지. 그치? 전체가 50개인데 이거 바깥에 8개니까 우리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얘를 가지고 구해보면 이게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를 뺀 게 지금 8개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가 50개라는 걸 알면 우리 입장에서는 A 합집합 B의 원소가 42개다. 이걸 일단 알아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식으로 가는 거지. 첫 번째 식에 의하여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니까 얘가 42개, NA가 25개, 얘는 몇 개인지 모르고 요놈이 12개래. 둘이 계산하면 얘가 13 더하기 NB가 돼요. 그럼 따라서 NB, B의 원소의 개수는 42에서 13 빼면 29개가 되겠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9개야. 이렇게.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체가 50개고 요 바깥에가 8개인 걸 알았고 A를 다 합쳐서 20개인데 25개인데 여기 겹쳐지는데 12개가 들어있대. 그럼 여기에 13개가 있겠지. 근데 여기 8개가 있고 둘이 합쳐서 25개인데 다 합쳐서 50개가 되려면 25개, 33개 여기에 17개가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이거 다 더하면 50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원하는 게 집합 B의 원소니까 둘이 더해서 29개.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 읽어낼 수만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제 6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가 20개, B가 16개, C가 13개, B합집합 C는 24개, A합집합 C는 27개,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문제를 쭉 읽고 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A 합집합 B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 합집합 B,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이 집합은요, A가 있어요. 그리고 C가 가운데 있고 B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A하고 B는 교집합이 없는데 B하고 C, A하고 C는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A하고 B만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야. A가 20개, B가 16개, C가 13개. A 합집합 B,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24개. B하고 C를 합치면 24개래요.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3하고 16 더하면 29니까 그럼 여기 5개가 여기 들어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11개가 있겠네. B를 다 합치면 16개니까. 그리고 A하고 C의 합집합이 27개거든.
근데 이거 두 개 합치면은 33개야. 21, 둘이 합집합이 27개가 되려면 6개가 겹친다고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4개가 있을 거고 20개니까 여기 C가 13개인데 6개, 5개 있으면 그 가운데 2개가 있겠는데, 자,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바로 여기 답하면 되지.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얘네들을 쭉 차례로 더하면 돼요. 20개, 22개, 27개, 38개. 38개가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다. 우리가 앞에서 합집합, 세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공식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집합이 있으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하나짜리 다 더해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그 다음에 2개짜리를 쭉 뺄 거예요. NA 교B 교집합을 빼주는 거죠.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 이렇게 빼고 나면 3개가 겹쳐지는 부분은 다 빠져버린 거야. 3개가 겹쳐진 부분이 다 빠져서 맨 마지막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해줘야 돼.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A에다가 B에다가 C를 더했어. 그래서 교집합을 빼. 또 여기서 교집합을 빼. 여기서도 교집합을 빼. 여기 가운데가 3번 빠지거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줘야지.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특징상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요놈이 0이 되고 A하고 B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3개가 다 겹치는 건 당연히 없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소의 개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NA, A가 20개, B가 16개, C가 13개, 비합집합 C가 나와 있어서 비교집합 C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집합 C를 구해보면 B 합집합 C는 NB, NC, NB교 C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4개고 B가 16개, C가 13개 둘이 더하면 29개니까 요놈이 5개구나. 교집합이 5개구나. 5개를 빼주고 그냥 똑같이 C교 A도 구해야 되는데 C 합집합 A로부터 C, A, C교 A로부터 C 합집합 A가 27개, C가 13개, A가 20개. 또 둘이 더하면 33개니까 요놈이 6개겠네. 6개. 여기서 6개씩 빼주면 그러면 얘들 다 더하면 39에서 49에서 11을 빼니까 49에서 11 빼면 38개가 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저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어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실생활 어떤 활용되는 문제로 만들어낸 게 이제 예제 7번입니다. 예제 7번의 경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어느 학급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 토요일에 참여한 학생이 17명, 일요일에 참여한 학생이 15명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3명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급의 전체 학생 30명을 우리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볼 거예요. 주어져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30개라고 잡고 이 30명을 30개라고 잡고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집합을 A, 그 다음에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해서 그 개수를 17명과 15명, 17명과 15명을 여기에 원소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도 아니고 그리고 교집합이죠. 토요일에도 참여하지 않고 일요일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고 준 거예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끄집어낼 텐데 먼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을 두고 A와 B라는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의미는 좀 바깥쪽을 의미하죠. 전체가 30개인데 전체가 30명인데 30개인데 이 바깥에가 3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7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조건으로부터 더 필요했던 게 이거거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7개다라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 A의 원소, B의 원소를 다 아니까 교집합의 원소도 구할 수 있겠다. 직접적으로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A가 17개가 있고 B가 15개인데 둘이 합치면 32개잖아. 근데 우리는 27개여야 되니까 이 가운데가 5개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12개, 12명, 여기에 10명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답하기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합집합의 원소를 이용해서 수식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A, NB 빼기 NA 교비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합집합이 27개, A가 17개, B가 15개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는 5개야. A 교집합 B는 5개야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이제 필요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1번 토요일 이나 여기 이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토요일 이나 또는 이 또는의 의미거든요. 오화의 의미입니다. 토요일 이나 일요일 중 적어도 하루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이 1번에서 원하는 게 합집합입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죠. 27명이라고 27개라는 걸 구해놨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라고 하는 건 교집합을 의미하죠. A 토요일에도 하고 일요일에도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교집합이니까 지금 구해놓은 5명이 될 거고 이번 맨 마지막에 있는 3번은 토요일에만 다시 얘기하면 A 차집합 B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토요일에만 그러니까 차집합의 원소는 A에서 교집합을 빼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2명이라는 숫자를 구할 수 있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걸 해석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했더니 이것에 대한 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데 답을 해낸 겁니다. 7개의 예제 문제에 딸려있는 유제 문제들과 10개가 있죠. 유제 문제 10개가 있고 우리 드릴은 아마 우리 같이 풀었는데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41쪽의 드릴 문제와 42쪽에 있는 드릴 문제 그리고 43쪽부터 45쪽까지 연습 문제 앞에 걸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연습 문제에 있는 것까지 해서 쭉 마무리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집합이라는 단원의 문제들이 모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